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대 한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은 20일 한화 원정에서도 8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 듯 일요일 경기에서 박종훈과 고유준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파워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나마 홈 경기라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듯 승리조 3인방이 제 몫을 해낸 건 긍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한화는 19일 홈 두산전에서도 5이닝 5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금년에 장민재는 상대를 많이 타는 경향이 나오는 편. 일요일 경기에서 패디에게 철저하게 맡기면서 임정우 상대로 간신히 한 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젠 노시환마저도 서서히 페이스가 떨어져 가는 중. 그나마 불펜 차륜전은 이 팀의 마지막 마스코트일 것입니다. 두산은 연패를 탈출한 반면 한화는 연패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화 타선의 득점 생산력은 역대급으로 낮은 편. 게다가 알칸타라는 이미 한화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고 금년의 장민재는 그 날카로움이 이점만 못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대 K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SG는 18일 K 원정 역시 4.2이닝 4실점 패배였다는 점에서 이번 홈 경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일요일 경기에서 곽빈 공략에 실패하면서 3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낮 경기에서 강속구 투수 상대로 부진한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야 하는 상황. 그나마 홈에서 맞이하는 야간 경기는 타격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점을 내준 불펜은 일단 추격조의 볼넷부터 줄여야 할 것입니다. K는 20일 SSG 상대로 홈에서도 6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10회까지 무려 13명의 주자를 내보내고도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한 K의 타선은 득점권에 주자만 나가면 평범 이하로 변해버리는 타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게 큰 부분. 비록 김재윤이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매 경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의 벤자민은 우타자에게 극도로 약한 투수고 SSG의 주력 클린업은 우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승원이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타격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확실히 SSG. 게다가 지금의 K 타선은 득점권 찬스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대 키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20일 키움 원정에서 6.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찬스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엄상백에게 막혀 있다가 10회 초 터진 오재일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관건이 될 듯 일단 피렐라와 구자욱이 살아나야 합니다. 5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K와 다른 팀의 타선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키움은 20일 뷰캐넌과 홈 맞대결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삼성 상대 강점이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한현희 상대로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키움의 타선은 롯데의 불펜 공략 실패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경기 후반 집중력은 대단히 좋지 않은 편. 보크와 연터로 스스로 무너진 불펜은 일단 좌타자가 5명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잠수한 투수를 등판시킨 감독의 책임이 큽니다. 뷰캐넌과 요킷이 모두 호투를 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들입니다. 양 팀의 타격 상황을 고려하면 은근히 팽팽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두 팀 모두 불펜의 연결고리가 아쉽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요키시가 삼성 상대로 강점이 있고 마무리만큼은 키움이 좋다. 투수력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NC 대 L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는 20일 LG 원정도 3.2이닝 3실점 패배로 무너졌는지 경기 초반에 많이 흔들린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문동주를 무너뜨리면서 4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파워 투수에 대해 조곤조곤 공략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홈 경기의 타격은 원정보다 더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듯. 그러나 계속 불펜에서 실점이 나오는 건 정말 이 팀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LG는 그러나 변화구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한계가 명확한 투수라는 게 문제가 될 듯 일요일 경기에서 K 위 투수진 상대로 놀라운 집중력과 인내심을 과시하면서 8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타격에 있어선 딱히 지적할 부분이 없을 정도. 다만 실책이 너무 결정적일 때 나오면서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간 건 인정해야 합니다. 무려 8실점을 내준 불펜은 이제 승리조에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현재 양 팀 분위기는 극과 극입니다. 물론 NC는 한화를 만났고 LG는 K를 만났지만 LG의 경우 3연승이 3연패로 둔갑한 형국이라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 이지강의 공격적인 투구는 오히려 NC의 젊은 타자들에게 막힐 가능성이 높고 송명기 역시 현재의 LG 타자들을 버텨내기엔 힘이 붙인다. 허나 최근 LG의 불펜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5번째 경기는 기아 대 롯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20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LG의 필승조를 완파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쐐기 3점 홈런 포함 12점을 득점한 K의 타선은 말 그대로 폭발력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보다 홈 집중력이 더 좋다는 점은 이번 시리즈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시리즈 내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는 18일 K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경기에서 키움 투수진의 난조를 틈타 5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그야말로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타격이라면 K 투수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듯 4.1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박세웅에게 휴식이 최선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전 K전보다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 물론 메디나가 직전 등판에서 놀라운 호투를 해준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롯데는 투심을 현재 리그에서 가장 잘 공략하는 팀이고 메디나의 주무기는 투심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전남 대 부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충남 아산전에서 결승골 포함 맹활약한 플라나를 앞세워 승리하고 홈 연승에 성공했다. 개막전 패배를 비롯해 홈에서 고전했었지만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발디비아는 현재까지 K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고 사토 UA의 경기 영향력도 살아났다. 임찬울과 하남, 주상훈 등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들도 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지만 원하는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다. 라마스를 중심으로 패신과 최건주, 프랭클린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수차례 기회를 맞이했지만 마무리가 다소 아쉬웠죠. 그래도 박진섭 감독이 최종 수비와 중앙을 잘 만들었기에 어떤 팀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홈에 2점이 있고 유헤이와 발디비아, 이후건 등이 나서는 중후한 경기력이 좋지만 부산 아이파크는 차세대 대표팀 3선 미드필더로 기대를 받는 권혁규를 중심으로 임민혁이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한도와 조이제 등이 나설 최종 수비가 풀려나와 하남을 경기 내내 저지할 부산 아이파크가 원정에서 쉽사리 물러서진 않을 것입니다. 7번째 경기는 천안 대 안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티는 개막 이후 9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지난 주말에는 경남FC 상대로 원정에서 오현교의 추격골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박남일 감독이 선수단을 교합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존 팀들과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미로와 못다, 바카요코 등 팀이 기대하는 외인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해야 합니다. FC 안양은 박재용의 결승골로 충북 청주를 잡고 4위로 올라섰다. 최근 연패를 당하는 등 다소 주춤했기에 흐름을 바꿀 비균이었다. 야구가 팀을 떠난 조나탄의 공백을 잘 메워주며 최전방에서 힘을 내고 있고 아드리고와 김정현의 중원 장악도 꾸준하다. 리그의 최고의 수비수인 백동규를 중심으로 한 뒷문도 탄탄하게 승격에 도전 중입니다. 천안시티는 의욕적으로 K리그에 가세했지만 기존 강팀과의 전력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번 시즌 새로 가세한 베테랑들의 활약도 미비하고 무엇보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할 스쿼드적인 힘이 없습니다. 안영우와 조성준 등이 선발 출전해 야구와 박재용을 지원할 수 있고 안드리고가 공격 작업을 이끌 FC 안양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부천 대 아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FC는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기에 좋은 체력 상태로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있다. 충북 청주 상대로 원정에서 사고를 터뜨린 화력을 앞세워 충남 아산전 승리를 노릴 것이다. 하모스와 안재준, 칼릴의 쓰리톱이 가동될 것이고 카즈가 중원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계속되는 풀타임 출전으로
지쳐있던 닐손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충남아산은 두아르테의 동전골이 터지며 전남 드래곤즈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발디비아의 크로스에서 파생된 전남 드래곤즈의 결승골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다. 송승민과 김종국, 강민규 등 선발로 나서던 선수들을 벤치에 두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했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았기에 아쉬운 패배였죠. 그래도 유기적인 패스게임은 물론이고 고무열과 두아르테가 부상을 털어낸 공격진의 마무리가 좋아졌습니다. 충남아산도 부상 선수들의 복귀 속에 경기력이 올라갔지만 연속된 원정 일정은 부담이다. 또 부천FC는 김선호와 이동희 등 측면 수비를 책임져줄 선수들이 있기에 충남아산의 주요 공격 루트인 측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